이 기차역 앞 잔디광장에서요?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거 공개된 장소인데. 그러니까요. 이 야외에서요, 교수님. 뭔 경우야 이게?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예요. 어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자는 따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관계와 관련된 사건인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저 남자가 나를 강간한 거예요. 여자가 먼저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합의를 해가지고 성관계를 한 겁니다. 한번 봐봐. 그럼 누구 말이 진실인 것 같아? 우리 구독자님들 누구 말이 진실일까? 오늘은 뭐 웅 박사 나와 계시니까 얘기할 것도 없지 뭐. 맞아요. 추울 텐데 딱 벗고 지금 너무 자기 거 한다고 딱 벗고 이제 맞아요. 시작하네. 지금 말하다 보면 이제 열이 오를 거니까. 나는 추워서 이거 방한복 입고 왔는데 겉에다. 추위 안 타는데 원래. 오늘 보니까 흥미롭죠.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사건이네요. 제목은 그 남자 그 여자의 진실 공방. 네, 그렇게 지어봤어요. 그날 밤 사건의 전말은. 맞아요. 제목은 굉장히 궁금스러워요. 그 교수님 오늘은 약간 평소 때랑 조금 다르게 오늘은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들어보시면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한데 했다가 저쪽이 좀 이상한데 했다가 이런 거를 막 말씀드릴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게. 그래서 근데 그럴 때 교수님이 이렇게 교수님 생각을 딱 말씀해 주시면 너무 큰 단서가 되기 때문에 말 안 할 거예요. 참으셨다가 마지막에 해주세요. 안 하려고요?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렇죠. 네. 자 가볼까요? 일단 이건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여름이었어요. 한여름 8월 9일. 그러네. 네. 여름이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뭐 성사건이어가지고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 도시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이제 기차역이 있는 곳이라서 너무 특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충청도 소재의 그 기차역 앞에서요. 밤 10시경에요. 한 남녀가요. 온 일을 벌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 남자는 2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요. 여자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여자가 더 많네. 네, 연상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뭐를 했느냐 하면 이 기차역이잖아요, 지금. 이 기차역 앞 잔디광장에서요.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거 공개된 장소인데. 그러니까요. 이 야외에서요, 교수님. 뭔 경우야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남성이 결국은 이제 가고 여성은 이제 아마 집이 서울에 있었나 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간 그러면 거죠. 남성은 그 충청도 쪽에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여자는 서울 사람이었나 보네. 맞아요. 근데 연인 관계면 모텔 가서 하지 왜 그러니까 이 바깥에. 기차역 앞에 잔디광장에서 성관계를 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냐라고 하면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연인 사귀는 사이면 저기 그런 숙박업소에 가지 뭐 하는 거냐 했는데 심지어는요 교수님 연인 사이가 아니에요. 남남이야? 예. 심지어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예요. 어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자는 따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헤어진 남자친구인데 요 근래에 금방 헤어진 남자친구. 그런데요 그날에 이 지금 성관계를 했던 이 남성과 이 여성의 남자친구 있잖아요. 그냥 편의상 남친이라고 할게요. 이 남친이 심지어 통화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될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형사 사건이니까. 그렇죠. 이 남자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성관계와 관련된 사건인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네. 이 성관계, 이 야외에서 한 성관계 처음 보는 남녀가 제가요 모르는 여자한테 핸드폰을 빌려주게 됐어요. 남자 얘기예요 지금? 네. 근데 모르는 여자가 이 여자야? 이 여자예요. 근데 하여튼간에 이 일을 계기로 결국은 이 성관계를 할 때는 여자가 먼저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합의를 해가지고 성관계를 한 겁니다. 화관이라는 거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여자는? 이 여자는 아까 남친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남친을 찾아갔는데요. 남친이 저를 만나주지 않아가지고. 서울에서 그 충청도로 남자친구 만나러 내려갔구나. 네, 맞아요. 근데 안 만나줬다? 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수면제를 막 여러 알을 한 번 확 먹었대요. 안 만나주는 거하고 수면제하고 뭔 상관이야? 속이 상했다 이거죠. 나 죽겠다 막 이제 이렇게. 수면제를 먹나? 그래서 어쨌든 나는 수면제를 막 한꺼번에 여러 알을 먹어가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저 남자가 나를 강간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중간간이라는 소리네. 그렇죠. 의식을 잃은 상태의 사람을. 응.
이렇게 주장이 이제 엇갈리는데 그러면 고소는 여자가 한 거예요? 여자가 한 거예요. 네. 그건 얘기해주고 가야지. 그럼 이제 진실 공방이 펼쳐질 거 아니겠어요? 남자는 이제 남자 사정부터 보자고요.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이니까 이 남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날 8월 9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퇴근하고 버스를 타려고 집에 아니 이제 어디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버스 정류장 앞에서요, 벤치 앞에서 그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된 거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기차역 광장이었잖아요. 아, 그 전에 그 이제 전에 이미 전에. 그런데 이 여자가요,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그래갖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때는 또 2006년이고 뭐 지금과 같을 때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화기를 빌려줬대요. 그 여자가 어디로 막 전화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자기를 다시 핸드폰을 줬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얼마 후에 낯선 남자가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그러니까 받아서 누구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그 여자랑 전화했던 남잔데요. 그 여자 좀 죄송하지만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한번 빌려줬더니 또 금방 네, 다시 전화해갖고 여자 바꿔달라고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또 줬대요. 또 건네줬더니 여자한테, 통화를 하고요. 또 돌려주더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근데 또 전화가 와요.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 남자친구가 전화 걸려와가지고 그렇게 전화가 또 왔는데 근데 지금 이 사건의 남성 이 남성이 그 당시 여자가 좀 이상해 보였다고 해요. 남자의 생각으로는 저 여자 술 먹었다. 술 취했다. 제정신 아니었나 보다. 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남친이 지금 전화가 왔잖아요. 그 이상해 보여가지고 그 남자한테 전화 건 남자한테 저기요 지금 당신 애인이 이 여성분이요 지금 술을 먹은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술 먹었은 것 같기도 한데 좀 안 좋으니까 데리고 가셔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와가지고 좀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뭐래? 이랬더니 그 남자친구가요. 저기요 그 여자 걔 약 먹은 것처럼 쇼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걔 원래 그런 애예요. 이렇게 하는 거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콧방구도 아주 안 끼네.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본 거는 객관적인 거잖아. 그렇죠. 약간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아 그런데 보이니까. 그 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그 전에 한두 번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그런 모습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데려가라. 데리고 가라. 아니 그래도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다. 막 이제 이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전화한 남자 자기가 지금 그 여자 데리러 갈 처지가 아니라고. 여건이. 예.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했겠죠. 그 여자요. 그 기차나 버스 좀 탈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못 가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별 부탁도 안 해. 그쵸. 그래갖고 이 남자가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딱 봤더니 여자가 어쨌든 술 취해 보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전화한 사람은 도저히 지금 일행인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으니까 또 외면하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택시를 타가지고 아까 기차나 버스 태워서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차역까지 거기까지 간 거구나. 거예요. 그러고. 근데 기차역에 도착하니까 여자가 또 먼저 택시에 내리면서 또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남친한테 그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 여자가 전화 통화를 했대요. 그 전화 통화를 끝내고 나니까 여자 갑자기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때 약간 몸을 좀 잘 못 가누고 비틀거리길래 좀 부축을 해가지고 이제 기차 역사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가는 도중에 우리 얘기 좀 하다가요 이러더래요. 여자가? 예. 그래가지고 그 기차 역사 그 계단 밑에 벤치가 있었나 봐요. 한 100m 정도 있겠대요. 하고 거기 가가지고 앉게 됐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벤치에.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여자가 이제 그 자기 남친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 남친이요 지금 사귀는 남친은 아니고 사귀었던 남친인데 얘. 사귀었던 예전에. 근데 전 남친인데 나한테 너무 이렇게 모질게 심하게 대한다. 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왜 찾아갔지?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목매로 간 거죠. 이렇게 매달리러.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안 왔구나. 그러니까 안 온 지금 거죠. 사귀는 사이 같으면 당장에 득달같이 오죠. 가지. 그렇죠. 어떤 젊은 남자 계속 막 전화를 그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몰차게 군 거예요. 아우 쟤 원래 저렇게 쇼하는 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아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러면은 좀 저기 기차나 버스 좀 태워다 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이를테면 이 남자 주장에 따르면 거의 짐짝같이 이렇게 떠넘겨 받은 거잖아요. 그래 뭐 지가 나서서 그렇게 해.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벤치에서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잔디밭으로 막 걸어가더래요. 그건 혼자 놔두면 안 벤치에서?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자기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갖고 또 여자가 비쩍비쩍 하더니 또 잔디밭에 앉더래요. 그래갖고 이 남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니 저기 기차 끊기기 전에 가셔야죠. 그 기차 타실 수 있게 제가 표 끊고 하는 것도 다 도와드릴 테니까 갑시다 우리 이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도 여자가 요지부동 갈 생각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참나. 그래갖고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가자 해도 안 가니까 뭐 어떡해요. 여자 옆에 앉았다는 거죠. 이제 그 잔디밭. 그 이게 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여자가 자기 허벅지를 베고 스르르 눕더래요. 환장하겠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마음이 그래서 살짝 남자가 이제 20대 이상해지지. 초반이니까 좀 예. 이상해지지 이제.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여자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떡 약간 일어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진 않았어요. 일어나는 것처럼 하더니 지금 이 남자를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탁 밀어가지고 그럼 넘어지지 뒤로. 탁 쓰러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눕게 된 거잖아요. 심지어는. 여기서 또 그치지 않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상의 티셔츠를 이렇게 여기까지 올리더래요. 남자의 옷을 여자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때 여자가 지금 덤비는 상황 아니에요. 속된 말로. 그러면 이제 저 성관계 하자고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거죠. 그럼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 또 여자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약간 마음이 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유혹에 지가 못 견뎠다는 얘기네 결론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결국은 이걸 벌써 던졌다는 거예요. 티셔츠를 자기 지가 스스로. 이제, 예, 예. 야 받아들이겠다 그 소리네. 예. 근데 이제 그 여름이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티셔츠까지는 뭐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얼떨결에 여자가 바지도 벗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랬나 봐요. 이 남자 말이 그래요. 그래갖고 이 바지를 막 벗기려고 하니까 탁 잡았대요. 여자를 잡고 우리 이럴 거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저 모텔에 갑시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 여자가 나 모텔 안 간다고 하면서 계속 벗기더라는 거야. 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줬대. 그러니까 이때는 뭐 거의 뭐 에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를 했대? 자기도 마음이 동해가지고 결국은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앞선 과정에서 여자가 계속 리드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도 계속 여자가 굉장히 리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성관계 하는 동안 하면서 뭐 대화를 많이 했대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나서 어쨌든 대화가 이제 성관계가 끝나고 자기가 여자랑 같이 이제 그 차 타는 데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 돈은 아니고 여자 돈으로 표를 이제 사게끔 해줘가지고 여자가 밤 11시 기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같이 있어주다가 이제 여자가 기차 타니까 자기는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네. 그렇죠. 내가 뭐 한 거 아니다. 당한 거네 어떻게 보면. 여자가 먼저 접근한 거다. 나는 심지어 지금 남친한테 데리고 갈 거라고까지 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내가 휴대폰 열심히 빌려주고. 네, 그 기차역까지 데려다 준 것도 사실은 내가 굉장히 선의로 한 건데 그리고 남친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내가 무슨 음흉한 마음을 막 먹어갖고 막 그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지 잘못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여자는 달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번에 여자의 사정을 들어보자고요. 여자의 사정이 이제 여기서 좀 그 남친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날 오후 5시 반경이었대요. 한 반쯤에 그 헤어진 남친 회사로 먼저 찾아간 거예요, 여자가. 다시 사귀자 그러는 거구나. 네. 갖고 만나가지고 막 붙잡았대요. 근데 이제 남자가 거절한 거죠, 남친이. 그러니까 이때 이 여자가 너 나 다시 안 만나줄 거야? 나 그럼 죽어. 나 진짜 죽는다. 그래서 수면제 얘기 나오는구나. 네. 그 수면제 통을 보여줬대요, 이 남자한테.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실제로 처방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 이제 사건 이틀 전인 8월 7일이죠. 병원에서요 수면제 그리고 신경안정제 이 각각을 2주분치 처방을 받아서 사놨던 상태래요. 아우 이렇게 덤비면 무서운데 여자. 그러니까요. 계속 이거 보여주면서 나 이거 진짜 약이야 이거 나 안 만나주면 나 진짜 죽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거 지금 협박이죠. 협박이죠. 사실은 협박이죠.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이 마음대로 했구나. 죽든지 말든지 아우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가버렸어요. 그냥 회사로. 지쳤어. 지금 회사 앞이니까. 그래서 진짜 먹었어? 그래서 자기 진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흐물흐물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이 여자 말에 따르면 자기는 이 약을 이때 먹고서 그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약 먹고 이제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이 여자가 왜 그렇게 핸드폰을 빌려달라 그랬냐면요. 이때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였대요. 휴대폰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지고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확 가버렸잖아요, 남친이.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을 탁 털어넣어서 먹고. 나 진짜 먹었다고 하려고 그런 모양이다. 맞아요. 회사 경비실로 가가지고 이 회사 전화로 남친한테 전화를 걸어요.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 진짜 먹었어. 그러니까 나 빨리 나 데리러 와.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나 여기 회사 안에서는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 그 회사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아까 그 버스 정류장 나와. 그 아까 이 사건 남성을 만난 장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남친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나 못 나가. 나 이미 지금 퇴근해가지고 나 이미 차 타고 거기 이미 가버렸어. 그리고 너 약 안 먹은 거 내가 다 알아. 아이고. 이러면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하염없이 그래도 이제 기대를 못 버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 남친이 혹시나 올까 이러면서 미련이 있어갖고 그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안 왔죠. 그러다가 이제 7시 아까 오후 7시쯤이요. 그래서 휴대폰 빌렸구나 그 남자한테. 맞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이제 어떤 남자가 나타나니까 전화기 좀 달라 이렇게 했고 남친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당연히 싫다고 했죠. 이제 그러다가 전화를 안 끊고 연결이 된 채로 그 전화기 주인 그 남자를 바꿔줬대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모르겠대요. 뭐라 뭐 두 사람이 통화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 좀 상태가 이상하다고 데려가라고 한 것 같던데. 맞아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억이 나는 거고. 여기까지는 뭐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는 또 기억이 뭐가 나냐라고 했더니 그리고는요 그 버스 정류장 남자가요 저를 부축해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때요 딱 그 찰나로 생각이 나는 게 그 남자가 거의 막 나를 이렇게 안다시피 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남자가 이 내 옷 사이로 손을 넣어가지고 가슴을 만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때 저한테 가슴이 예쁘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여자 얘기 들어보면 이 새끼가 애초부터 작정하고 했다는 얘긴데 이 남자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아까 약 먹고 이제 가물가물하다고 하니까 그럼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또 기억나는 건요. 제가 풀밭에 누워 있었던 거요. 근데 어떤 남자가 저를 막 이렇게 흔들어 깨웠던 그거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약간 비몽사몽했는데 그 남자가 기차 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제 팬티를 입혀줬던 거예요. 그 소리야? 네. 그게 기억나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차역에 가고 나서 기차역 안에서 기억나는 건 뭐가 있어요? 뭐 가는 것도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기차역 안에서 기억나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기차역 안에 있는 의자에서 누가 저를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면서 기차표를 주면서 자기는 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 갔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누가 나를 막 또 흔들어 깨우면서 이게 막차니까 타야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또 말해줬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그럼 이제 기차 안에서 기억나는 건 뭐예요? 기차역 말고 이제 기차 탔다고 하니까 기차 안에서 기억나는 거는 그 승무원이 저를 막 깨웠어요. 이제 종점이라고 내려야 된다고. 기차 종점이라고? 네, 네. 그다음 또? 그다음에 또 기억나는 거는 택시를 탄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필요한 건 다 기억나네. 쭉 이어지면서. 쭉. 네. 택시 기사가 나를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면서요. 아이고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다 왔어요.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깨운 게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제가 다음 날에 이제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제정신이 이제 차렸을 땐 그때쯤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만 거의 생각이 나는 유일한 거고 쭉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억이 연결돼서 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인 거죠. 갖고 제가요. 근데 제가 기억이 이제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피해를 당한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요. 그래서 바로 신고를 못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금에서야 신고했어요라고 하는 그 지금이라는 게 사건으로부터 한 3주 정도 지난 8월 29일에 고소장을 뒤늦겠네 고소장을. 네, 약 3주 정도 지나가지고 고소장을 지. 근데 본인은 그게 이제 기억이 제대로 잘 안 안 나서 나니까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피해인가 아닌가 또 섣부르게 괜히 신고하면 안 되기도 하고 꿈인지 뭐 생신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거야.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그런 얘기죠. 내가 지금 헤어진 남친을 지금 붙잡으러 그렇게 서울에서 지방까지 간 건데 내가 지금 처음 보는 그 낯선 남자랑 성관계를 하겠냐 이 말이잖아요. 특히 저는요 그 헤어진 남친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수면제 그리고 뭐 신경안전제 하여튼 그거를 막 여러 알을 먹어가지고 이제 정신이 혼미했어요. 기억도 의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강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강간 당했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허허 참.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멀쩡했고 심지어는 리드도 막 적극적으로 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남자는 구체적으로 뭐 맨정신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했겠지. 근데 이제 누구 말이 진실일까 하고 이제 쭉 한번 봐봐요. 들어보면서 누구 말이 진실인가. 우리 구독자님들 누구 말이 진실일까.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교수님이 이제 중간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자 주장은 결국은 약 먹고 내가 의식 불명이었다. 그렇지. 그런 사람을 강간했으니까 이건 이제 중간간이지. 중간간죄죠. 그래서 이제 준강간죄는 뭐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냥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폭행이나 협박은 아닌데 이 사람의 의식을 못 차리는 사람을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럼?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한 거랑 똑같이 보는 보겠다. 거예요. 준하겠다. 준강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만취해가지고 의식 잃은 사람 성관계에도 강간인 거고. 그것만큼 나쁘다라고 보는 똑같은 거죠. 거예요. 강간은 똑같이 강간이에요. 맞아요. 똑같이 강간이고. 그럼 이제 이게 관건일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가 진짜 그런지. 수면제 먹어갖고 그렇지. 기억을 잃었는 건지 몸을 그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지. 그래서 수면제 그거 따지고 그랬구나.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남자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남자가 했던 주장 있잖아요. 그 남자의 사정이라고. 이제 기차역에서 택시가 도착을 해가지고 내리면서 여자가 또 핸드폰 빌려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랬다며. 그리고 남친이랑 통화하다가 끊고 나서 막 울었다 그랬잖아요. 이때 약간 여자가 몸을 잘 못 가누길래 부축해갖고 역으로 들어간 거다. 뭐 이거였잖아요. 와 그런데요. 이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남친 있잖아요 남친. 남친은 진술을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네. 지금 뭐예요? 이 가해자라고 지목된 이 남성의 진술과 뭐가 좀 다르네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가해자 남성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술을 살짝 바꿔요. 어떻게 봐? 근데 이 살짝 바꾼 진술이 조금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뭐라고 바꾸냐면 이제 기차역에 도착해가지고 여자가 먼저 택시에 내리면서 또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통화했다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또 근데- 바꿔줬다고 그랬잖아. 근데 또 바꿔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요. 아까 애초에는 남친이랑 전화하더니 전화 종료되고 나니까 막 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사이에 여자 혼자 전화를 하고 끊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자기를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남친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거의 기차역에 다 와가가지고요. 지금 택시에서 막 내리려고 해요. 내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막 내려야 되니까 일단 끊읍시다 하고 이제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전화를 끊으니까 이 남친이 그로부터 한 5분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5분 요런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7시 반 그리고 7시 37분에 이 남친이 자기한테 다시 전화를 2번 건 거예요. 전화번호는 아니까. 아니까 건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에 이 가해자 남자가 이 남친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뭐 좀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 기차역인데요. 이 여자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는 이분이 조금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좀 데리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쨌든 택시 타고 기차역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너무 상태가 그때는 안 좋아서 너무 상태가 안 좋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가 자기 못 가니까 영 그러면은 112에다가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119에다가 신고를 하든지 그 신고하는 게 좀 그러면 좀 괜찮으면 기차 태워서 서울로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화가 끝나니까 여자가 진짜 안 오네 또 안 오네 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남자 말에 따르더라도 지금 이거 남자가 한 번복한 바꾼 진술을 추가한 진술이거든요. 요 진술에 따르면 여자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는 말을 본인이 남친한테 했다라는 거잖아요. 즉 그러면 이거 좀 여자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이 남자의 말로도 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건 이제 이 가해자 남성의 얘기였는데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었다는 그 남친 말이에요. 남친은 이때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남자가 말하기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요 지금 여자가요 너무 의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의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예. 다르지 이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전혀 거예요. 다르지 이거는. 의식이 없는 거라면 이건 중간간 성립될 소지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상태면 이게 성관계 직전의 상태인데 그러면 성관계 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인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화를 시켜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걸로 그냥. 예. 그 심지어 비슷한 말은 했고 의식이 없는 것 같으니라는 말을 했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진술을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이 번복된 진술에서요. 이 남친한테 저런 말을 한 게 택시에서 내릴 때 그 통화 때가 아니라 남친이 나중에 다시 자기한테 전화 걸었을 때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7시 반, 7시 37분 이렇게 두 번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 가해자 남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남친 핸드폰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 남친이 이 가해자 남자한테 전화를 건 내역이 없어요. 그럼 두 번 걸었다는 건 안 걸었다는 거야?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진술이 맞지도 않으니까 이 객관적 사실이랑 지금 맞지도 않으니까 이거 조금 이상한 거죠. 이 여자가 의식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건 이제 남자의 의심 정황이에요.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였던 거죠. 물론 그 당사자 가해자 남자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얘기한 거지. 의식 없다 소리 안 했어. 그러고 버티겠지 뭐. 버틴 그건 뭐 당연하겠죠. 말이니까. 예. 근데 이제 남자만 의심 정황이 있느냐? 여자도 이제 의심 정황이 있겠죠. 일단은 수면제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국가수에서 이제 약물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했거든요. 의식 잃을 정도인가. 예.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 수면제랑 신경안정제 처방받은 거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확인이 돼요. 병원에서 그 처방받은 내역 그리고 약국에서 구매한 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2주일치 그러니까 14일치를 처방받아서 그거를 갖고 있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14일에서 이틀 지났지. 3일 전이면. 네, 맞아요. 이틀 지났죠. 이제 3일째 되는 날이니까. 근데 이 이틀 동안 여자가 이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 네. 근데 먹었다면 12일치 남아 있는 거네. 그렇죠. 최소 10일치, 최대 14일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팩트예요. 그건 확실하지. 예, 팩트인데. 근데 이제 이 국가수에서 약물 분석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뭐 그 약 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확인해 될 거 봐야지. 아니에요. 어떤 성분인지. 이제 수면제랑 신경안정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증세로 흥분, 정신적 혼란, 목류병, 공포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복용량의 4배를 초과해가지고 많이 복용을 먹으면, 하면 졸림, 혼란, 말이 어눌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심하면 상태. 혼수 상태, 발작, 호흡이 먹거나 사망하는 거 심하면 그럴 수 있지. 이게 이제 많이 과다 복용했었을 때고 신경안정제는. 신경안정제도 좀 비슷해요. 부작용 같은 경우는 어지러움, 졸음, 착란, 집중력 감소,
이제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 많이 과량 복용하면은 환각, 망상, 그다음에 뭐 말이 어눌해지고 발작 일어나고 호흡마비 심하면 사망.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 여자가 계속 많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약을 한 번에 자기가 주장하기를 자기는 일주일치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 그럼 남은 약 확인해 보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이 사건이 3주 지나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 여자가 전에 먹었는지 후에 먹었는지 그렇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여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7일치 일주일치 약을 한꺼번에 복용했으면 지금 졸음 뭐 혹은 의식 상태가 몽롱해지고 심하면 뭐 상실될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여기까지는 그렇지. 있는 거예요. 특히 또 보면은 이때 여자랑 그 남친이 많이 통화했잖아요. 진술을 했어요. 조사 과정이랑 재판에서. 아, 전화 통화할 때요. 그 여자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막 행설수설했어요. 저랑 통화할 때. 그리고는 이 버스역에서 그랬고요. 그리고는 이제 기차역 도착할 무렵에 했던 통화에서는요. 뭐 아예 그 사람 말이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으로 말을 거의 막 알아들을 수 없게 하는 지경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남자도 저한테 말하기를 여자 지금 의식을 잃었다. 그래서 의식 없다고 나한테 오라고 그랬다는 얘기야? 예. 그래 자기는 분명히 의식이 없다는 말로 들었다는 거야? 예.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는 여자 말이랑 이제 다 일치를 하는데 나름대로 일치하는 증거인데 이제 문제는요. 이 여자가 정말 7일치 약을 먹었는지가 그렇지 그거는 입증할 방법이 입증 못 하잖아 그거는. 입증할 방법이. 그럼 국가수에 아까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냐 했는데 근데 3주 지났잖아. 20일 지났단 말이에요. 20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고소가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복용량 확인이 안 못해요. 되죠. 뭐 소변 검사를 해도 당일 즉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려워 이거. 이게 이제 굉장히 근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지. 이 여자가 정말로 7일치 약을 먹었는가?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확인되는 어떤 내용들 가지고는 이 여자가 첫 번째 수면제만 먹었는지 신경안정제까지 같이 먹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각각 먹었으면 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거 일주일치, 이거 일주일치를 한 번에 다 털어 먹었다? 그러면 죽었을 것 같은데. 양도 2배가 되고 그리고 약끼리 또 이렇게 충돌하고 막 그 결합하는 상호작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좋아요. 좌우간 하여간 둘 중에 하나 7일치만 먹었다고 치자. 그런데 이제 요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7일치나 되는 뭐 수면제든 신경안정제든 이거를 먹고 어쨌든 이 여자가 하는 말로도 저 정도 수준이 되나 의식을 아예 안 잃고 이제 이게 조금 의심이 된다는 거죠. 예.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일단 이 여자가 고소를 망설였다 그랬잖아요. 진짠지 뭐 이런 피해가 나한테 있었는지 아닌지도 막 헷갈리고 이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게 맞을까? 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게 무슨 소리? 아까 남자가 했다고 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 사건이 흘러간 순서대로 보자고요. 이 수사기관에서 제일 처음 알게 된 인지하게 된 시점은 결국 여자가 고소한 시점이죠. 그렇지. 그 여자 진술밖에 없는 상황. 그 당시는 그랬지 그 당시. 아직 남자 진술이 이제 확인이 안 받은 거고. 안 되는 거고. 근데 여자는 지금 그때가 잘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그 자체도 일단은 불분명한 거지. 상태였던 나중에 거죠. 남자 조사하면서 있었던 걸 이제 확정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국가수에다 유전자 분석도 의뢰를 했었어요. 나왔어요? 지렉 취해서. 네, 진례에 남성의 제 정자 그리고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것까지는 있었던 거예요. 즉 하여간 이 여성이 어떤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만 가지고는 하하, 그 그 남자인지 시기. 여부를 모르는구나. 그죠. 일단 시기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죠. 그 남자 언제 가졌는지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이 결과만으로는 결국은 피고인 그러니까 이 가해자 남성과 그때 사건 당일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남자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했다 인정하잖아. 인정하는 거죠. 그 왜 남친 전화 통화한 내역이 있으니까 조사했더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했다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요. 남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했다라는 건 강제된 게 아니고 합의된 거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 남자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성행위가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였다라는 것은 담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남자는 그거지. 뭐 화관이라며.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국가수 감정 결과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건 의미 그리고 없어요. 그러고 남자가 했다는 이 진술, 그래요, 우리 성관계 했어요라는 이 진술이 있어도 이건 이 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 이 사건의 유죄라는 것은 의사에 반한 정신을 잃은 사람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쟁점이 뭐냐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진술 분석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교수님 성행위가 있었다. 를 포인트로 두고 진술을 그 내용과 관련된 진술을 분석하면 진실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놈이 만약에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으면 이게 맞아요. 나온 게 의미가 굉장히 크게 있죠. 의미가 있겠지. 맞아요. 근데 했다 그러니까. 맞아요.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피의자 남자 이 가해자로 지금 지목된 이 남자의 진술을 분석한다고 볼게요. 진술 분석을 한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이 남자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르게 됐고 어떻게 됐고 이거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진술까지 이게 맞냐 틀리냐를 분석하면 당연히 맞다라고 나오겠죠. 그 부분은 강제성이 지금 포인트인 건데. 그렇지. 그죠? 핵심 쟁점이 없이 전체 진술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면 맞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딱 강제적이었냐, 이제 동의를 받고 한 거냐 아니냐, 그 부분 아주 일부 중요한 부분만 진술이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전체 진술을 다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진실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강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만. 맞아요. 강제성이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할 때는. 동의 없이.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진술 분석을 하는 곳도 이제 여러 군데가 있고 뭐 이렇게 좀 그 접근법을 좀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또 이제 다시 남자의 의심 정황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지금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다만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남자를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실시했어요. 뭐 나왔어? 결과 어떻게 나왔어? 거짓 반응이요. 거짓말이야? 예. 이 질문 중에요. 3가지 질문이요. 당신은 지난 8월 밤에 그 땡땡시 기차역 잔디광장에서 강제로 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강제. 예. 또. 자, 이번 사건에서 당신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까? 또 강제. 이번에 당신이 그 여자를 잔디 위에서 동의 없이 성교한 것이 강제야, 확실합니까? 이 강제성이랑 관련된 이 3가지 질문 남자 다 아니라 그랬죠. 그랬는데 거짓 반응이 나온 거예요. 허허. 거짓말하는 걸로 일단 나온 거네. 맞아요. 그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또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요. 경찰에서 2번째 그 피해자 신문할 때 피해자랑 대질 신문을 했었어요. 여자랑 둘이. 네. 근데 이때 남자가요. 용서를 구합니다. 에? 이 여자가 좀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제가 성관계 한 것이 맞아요.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뭐야 그러면 뭐 중간간 인정한 거 아니오. 그러니까 합의된 성관계였으면 뭐 한다고 굳이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럼 중간간 인정한 거네 뭘. 이런 정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끝난 거 같은데 그러면?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여자의 의심 정황도 이제 공평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사건 다음 날이에요. 여자가 이제 자고 일어나고 정신 차렸다라는 거잖아요. 그 남친이랑 전화 통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통화했을 때 그 남자친구 여자가 이제 그 남친한테 막 따졌대요. 전 남친이지 전 그렇죠. 남친. 전 남친한테 야 너는 나 걱정도 안 되더냐? 아무리 헤어졌다 그래도. 예. 예. 그리고 이게 남친도 그런 내용으로 진술을 해요 또. 그렇게 따지더라 하는 거. 예. 야 너는 어떻게 내가 수면제 일주일치를 한 번에 먹었다는데 걱정도 안 되냐 이렇게 했더니 이 남자친구가 야 수면제 일주일치 먹어도 안 죽어. 나는 너가 알아서 잘 갈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의 통화를 했다라는 둘이?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딱 여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런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진술만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이후에 둘 사이에 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이들이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여간 둘이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불현듯 갑자기 이 남친이라는 자가 이 가해자 남성 있잖아요. 그 남자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번호 아니까 전화할 수 있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합의금을 내놔라. 환장하겠다 이거. 얼마 이게 달래? 고소하기 직전인데 심지어 5천만 원을 내놔라. 허허 이것도 또 이상하네. 이상하기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남친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그런 사실이 있다면서요. 저 가해자한테 돈 요구했다면서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여자가 아이씨 나 이거 피해 당한 것 같은데 합의금 좀 받고 싶은데 근데 나 직접 그거만 네가 말해달라? 연락은 못했다. 근데 여자 뜻을 전달해 준 거다. 그럼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럼 그랬다면서요? 원했다면서요 합의금을? 그랬더니 아니에요. 5천만 원 받고 합의해 주자는 그 말은요. 저 남친이 한 얘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뭐야 이것들도 또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데 5천만 원 20대 초반 남자가 이거 5천만 원 어딨어. 어떻게 줘요? 못 주니까 그리고 나니까 고소한 거란 말이에요. 자, 또 이것도 애매하네. 여자도 전 남친도 의심스럽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지금 의심 정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뭐가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 나왔잖아요. 남자 거짓 반응 나왔대.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질문과 답변 사이에 있어서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지? 하여튼 다 아니다라고 답을 했잖아요. 세 가지 질문에. 근데 이 아니다라는 이 부정 답변이요. 이 질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의미냐면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만약에 내가 아니요라고 답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아예 성관계 자체를 가진 적이 없어서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두 번째, 성관계는 했으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아니요라고 얘기했을 수가 있을 그렇지. 거예요. 그 두 가지 뜻이 합니다 있지. 자, 문제는 남자가 만약에 전자의 의미였어요. 성관계 자체를 가진 적이 아예 없어요라는 의미로 아니요라고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100%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강제로 한 게 아니라는 말이면은 진실일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 전자의 취지든 후자의 취지든 답변은 똑같이 아니요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막 설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겉함에서. 그러니까 이 아니요가 만약에 이 남자 입장에서는 전자의 의미였다면 당연히 거짓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 맞지. 질문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이런지 저런지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는 한 이 검사 결과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될 것 같아. 예. 강제냐 성관계 그 자체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거고 또 강제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안 해놨으니까. 맞아요. 그냥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거에 대한 대답일 수도 저거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아니니까 아니어서 거짓 반응이니까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성관계는 예스인데 예. 강제로 한 건 아니니까 아니오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겉함이 이게 문제라고 이거.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아요. 질문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왜 아까 대지신문 할 때 남자가 사과했다면서요. 그리고 사과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남자가 사과하는 부분의 그 말의 취지, 맥락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 그 내가 그 의식을 잃어갖고 한마디로 마탱이가 간 여자를 그 어떻게 일방적으로 강간했다고 그 점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갖다가 미안하다고 했냐면 여자가 먼저 저한테 그렇게 아무리 성관계를 하자고 했어도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여자가 좀 조금은 정상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좀 참았어야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남자다 보니 그냥 성욕이 잃어갖고
아유 그거를 성관계 하게 된 게 너무 죄송하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 사과라. 예, 예. 여자를 이제 뿌리치고 그러니까 안 자기가 됩니다. 그냥 거절 못한 거 그게 미안하다는 거야. 맞아요. 예. 참 그거 진짜 자체가 깝깝하네, 미안하다는 이거. 거지. 예. 그러니까 남자가 사과했다? 그게 강간했다는 소리는 아니네. 또 아니게 되는 거예요. 화가 냈는데 내가 뿌리쳤어야 되는데 화관을 해버려서 여자가 달려들어도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내가 미안하다는 한 게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화관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나는 강간 결국에는. 아니라는 소리지. 결국에는. 애매하네 이거 진짜. 그러네.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네 이거. 자, 그런데 아마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자세히 보면 남자가 의심 정황은 있는데 의심 정황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거 유죄의 근거다라고 확실한 증거가 지금 없어요. 애매하지. 지금 반면에 여자는 이제 확실하게 일단은 돈을 요구한 정황은 뭐 확실한 거죠. 거기서 좀 사실은 이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요, 이제 무고 동기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알리바이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남친이 있는 여자애가 남자친구한테 이제 거짓말 치고서 어떤 그 뉴페이스를 만나다가 어떻게 이렇게 잠자리 걸리면. 받아서 걸리면 나 강간당했어. 거야. 그거 꽤 많아 일선에서. 네, 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감정적 이득.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사실은 합의해서 해놓고 남자가 되게 뭐 이를테면 되게 싸가지 없이 굴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괘씸한 거지. 그냥. 막 이렇게 막 옷 입고 후다닥 씻고 막 그냥 나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야 저 사람 나 지금 무슨 취급하는 거 뭐 이렇게 하니까 괘씸한 그래서 거야. 감정적으로 이제 복수심으로. 복수심으로 하는 거 고소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제명 돈. 돈이 무엇보다 감정적 이득도 있는데 물질적 이득이 돈 있잖아요. 그래 그게 근데 사실 이 물질적 이득은 그냥 대표적인 무고 그렇죠.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 참. 자, 사실 이제 그러면 이 사건의 판단이 어떻게 됐느냐. 이쯤 되면 아마 이제 의견들을 좀 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남자가 더 의심되세요, 여자가 더 의심되세요? 여기 가을로 나는 대충 알겠어. 자, 이 사건의 핵심은요. 결국은 동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정신 잃은 여자를 일방적으로 성폭행. 그러니까 준강간. 즉, 이 당시에 여자가 정말로 약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가? 그게 이게 판단되면 나오는 관점이에요. 거야. 그런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진술을 쭉 살펴보면 여자가 그렇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정황들이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성관계하면서 잡다한 얘기 많이 했다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남자가 이제 그렇게 근데 얘기를 했잖아요. 강아지를 뭐 데리고 있고 강아지 이름을 여자가 댔다고 쳐. 예, 예. 그러면 남자가 그 강아지 이름이 뭐 개똥이었대요 하고 말을 했다면 네. 의식 잃은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따져봐야 할 것 같아. 맞아요. 이게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성행위 하면서 중간에 자기가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고 자기는 그때 아마 의식을 잃었을 거의 거다라는 뭐 그렇게 그런 얘기했잖아. 주장이잖아요. 그럼 이 주장에 따르면 대화를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자기 눈 떴을 되겠죠? 때 팬티 입어주는 것만 기억이 기억난다며. 난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 그 했던 얘기들을 나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설명을 그게 해요. 진짜인지를 봐야 돼. 예. 보면 남자가 말하기를 여자가 이제 성행위 하는 도중에 당신 뭐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성형하면서 남자한테. 그래서 그 저는 회사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당신은 뭐해? 너는 뭐해? 이렇게 했더니 저는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해. 그거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그런 거 무지하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 여자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맞았거든요. 자기가 근데 놀면서 그냥 시험 준비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회사 뭐 이 직장인이 아니었던 건 사실 이건 팩트. 그건 반 맞네 반.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야, 너 빨리 집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아유 괜찮아. 너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갈래? 그랬대?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살아? 응. 같이 가자 그러니까 너 혼자 살아? 이렇게 했더니 나 혼자 살아. 나 강아지 키우면서 혼자 살아. 강아지 얘기 나오네. 네. 그런데 실제로 강아지 키워요? 키우고 혼자 살고 있어요. 강아지 이름도 물어봤으면 딱 떨어지는데. 딱 떨어지는데 이제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성관계 중이잖아요. 성관계 중에 이런 대화하는 것도 웃긴다. 그러게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야. 맞아요. 특별한 잔디밭에서 사람들이에요. 하는 짓이나 아주.
그래서 남자가 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자, 우리 오늘 처음 만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관계를 맺었으니까 내가 쉬는 날 놀러 갈게. 너 전화번호 나 알려줘. 그 내가 연락할게. 이렇게 했더니 나 전화가 없어. 전화 정지진 나 지금 전화 없잖아. 없어. 전화 계속 네, 빌렸었잖아. 실제로 전화가 없지요. 네. 그 이렇게 하다가 맨 처음에 아까 남자 말에 따르면은 바지 벗기려고 하니까 여관 가자 우리 밖에서 이러지 말고 남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여자가 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바깥에서 이제 그 성행위를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여자가 갑자기 여관에 가자 그러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자는 지금 솔직히 막말로 이 뭐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다 달성하고 있는 상태니까 굳이 또 뭐 여관에 갈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야 다음에 가자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야 너 빨리 집에 가야 되지 않아? 너 강아지도 키운다며. 너 걔 강아지 걱정도 안 돼? 너 혼자 사는데 너가 없으면 그 강아지 밥은 누가 주고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게 그 앞에서 그 진술한 내용이랑 되게 연결이 잘 되면서 개연성 있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잖아요. 이어지네. 예. 그랬더니 또 심지어는요 그 말에 대해서 여자가 나 걔 밥 주고 왔어 괜찮아 내일까지는 괜찮아 나 내일 들어가도 괜찮아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라는 아주 거예요. 구체적이네. 이것도 굉장히 아니 근데 구체적이에요. 성관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나는 이상해 또. 엄밀히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남자가 얘기하는 게 거의 다 팩트랑 그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말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맞긴 맞아. 맞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고 있다고 그랬는데 강아지 안 키우고 있었으면 거짓말한 거지 남자가. 그리고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거주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러면 되는데 근데 다 맞잖아 맞기는 또. 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맞아 보이는 거죠. 여자가 이 당시에 이 성관계를 하면서 이런 종류의 말을 했다면 결국은 이 정도로 이게 좀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식을 안 잃은 거지.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법원은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부족한 사건이다. 없는 사건이다. 그렇지 둘이 있었는데 뭐 누가 본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 유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확해야지. 애매하면 안 된다. 확실해야 된다. 그런 증거 같다가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만 유죄 맞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설사 좀 피고인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유죄 피고인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근데 이 증거들에 의하면 지금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기차역에 도착할 때까지는 술 취한 듯이 조금 몸도 못 비틀거리고. 가누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은 맞아 보인다. 일단 언제까지 기차역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다만 이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그러다가 차츰차츰 얘가 나아져가지고 성행위 될 때는 멀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한참 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 증거들을 좀 살펴보면은 남자 말이 거짓말이고 남자가 이 지금 약으로 정신을 잃은 이 여자를 일방적으로 그걸 이용했고 성폭행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즉 무죄네 무죄. 무죄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무죄 증거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여자는 의식이 7일치 약 먹고 의식 없다라고 하면서도 6시쯤 먹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남자 5시 반에 만나가지고 거기서 약 털어 그래. 먹었다면서요. 그럼 지금 6시라고 치자고요. 6시부터 7시 40분까지 이때 이미 지금 약을 많이 복용한 상태였는데 약 2시간 사이에 맞아. 지금 수차례 전화하잖아요. 계속 남자친구한테. 남자하고 전화하잖아. 네, 나도 이거-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그죠? 아까. 약 먹었다는데 전화를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6시부터 7시 40분 1시간 2시간 가까이 가서 일주일치 먹으면 절대 전화 못 하거든. 그렇죠. 거의 뭐 예. 나는 아까 그 생각부터 들었어. 제일 먼저. 전화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전화 뭐 어려울 텐데 일주일치 먹었으면 그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 맞아요.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거, 그 얘기했던 거. 성관계 중에 대화 나오는 거 예. 너무 구체적이야. 너무 구체적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오후 6시쯤에 약을 먹어갖고 만약에 그 약 기운 때문에 잠이 들어갖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한다 치면 이 남자가 여자가 기차를 탄 막차 기차 11시 밤 11시 탈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쭈그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여자를 의식을 잃은 여자를 뭐 한다고 지금 4시간 5시간 동안 맞아. 계속 그걸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 야외에서도 이게 너무나 이례적이라는 거죠. 처음 보는데 더더군다나. 처음 보는데 심지어 처음 보는데 쓰러져서 이렇게 잠든 여자를 5시간 동안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이거고 남자가 이 남친한테요. 이 여자 좀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이 남친이 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쇼한다고. 네, 쇼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양 얘기하면서 맨날 협박한 거. 원래 그런 애야.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별 거짓말한다고 본 거야 그 남자는. 맞아요. 그리고 그 남자가 여자의 상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친은 이 여자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잖아요. 뭐 아까 이 가해자 남자가 전화했을 때 의식을 잃었다. 그러니까 빨리 데리러 와라. 범죄가 맞춰지는 거야 그게. 그게 맞춰지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너 그 말을 들었으면 지가 가야지. 그렇지. 의식을 잃었다는데. 근데 안 갔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낯선 사람한테 그 의식을 잃었다는 걔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아무리 헤어졌다 그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여자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한다는 게 사람 새끼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렇죠. 나쁜 사람. 인간적인 면에서 맞죠. 아무리 헤어졌어도 맞아요. 약 먹었다며 의식을 잃었다며.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 정도로 만약에 정이 떨어져 갖고 신경을 안 쓰고 싶으면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았겠죠. 전화 오는 족족 다 받아주면서. 그러니까. 근데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긴 하지만 의식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달려가 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왜 다음 날 여자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했던 말 있잖아요. 너 나 약 먹었는데도 와보지도 않는다고 섭섭하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갈 줄 내가 알고 있었어. 네가 스스로 갈 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상태 이상하다고 안 본 거지. 안 본 거죠. 의식을 잃었다고 얘기한 건 거짓말하는 거야. 최소한 의식을 잃었다라고 본인이 그때 그렇게 여겼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좋아요. 설령 만약에 이 통화에서 만약에 이 가해자 남성이 여자가 의식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 치자고요. 했다 치더라도 이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소위 짐덩어리를 맞게 된 거예요. 그렇지. 갑자기. 예. 갑자기. 처음에는 성관계 안 했잖아요.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저기 그 기차역까지 택시 태워주고 하기 전에는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통화를 하네. 누구랑? 보호자가 될 것 같은 그 사람이랑 지인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데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짐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을 잃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살짝 얘기하면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귀찮아지니까 더 세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의식을 잃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런 거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그거 없다. 배제할 수 없지. 그러니까 과장해서 말했어요. 역시 법원스러워. 그리고 이제 이 남자의 주장에 따르면 물론 남자 주장에 따르면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한테 지금 성관계 요구한 거 아니야? 먼저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 배신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렇게 본 거예요. 이거 있어 이런 경우. 그렇게 내가 죽는다고 지금 약을 먹고 나를 빨리 좀 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끝내 안 와. 나 아무 남자나. 이판사판 있다니까. 나 그 사건 해봤다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건 해봤어 나. 진짜로. 이판사판 그냥 만난 사람하고 그냥 갔어 그냥. 자기 남편하고 싸우고 열받으니까. 자기 남편이 택시 탄 김에 그냥 그 택시 기사분하고 갔어. 어머. 나 그런 사건 해봤다니까.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 근데 어이가 없더라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게 배신감이더라고. 나중에 그렇죠. 심리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홧김에. 그래 말 그대로. 이것도 여기서도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아? 그래? 그럼 난 아무렇게나 막 하지 뭐. 네가 나를 소중하다고 지금 안 해주는데. 뭐 내가 못할 게 뭐야? 내가 막 나가는 여잔데 너가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럴 가능성이 이건 있다고 봐요 나도.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다. 있을 수도 있는 거다. 그걸 배제할 수 없다는 거지. 배제할 법원은.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다 떠나서요. 지금 무엇보다 지금 현재 확보된 이 진술을 가지고는 여자가 약 먹었다는 게 그것도 심지어 7일치 먹었다는 게 어떤 약을 뭐 얼마만큼 먹었다는 게 입증이 안 돼. 입증이. 또 먹었어도 그 여자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달라. 맞아요. 그것도 이야기를 나같이 했어요. 건강한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 먹으면 금방 빨리 안 가. 그쵸. 우리 홍 박사 같이 야리야리한 사람 먹으면 뻑하지. 그렇죠. 그리고 한참 참, 기절해 있겠죠. 그거는 저는. 그 약을 먹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먹고 난 이후에 사람마다의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인정 안 해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그 이걸 먹었다 수사하면 다 치더라도, 하는 얘기예요. 치더라도 그 행위, 성행위를 맞아요. 할 때 그 시기, 그 시간대에 여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지도 입증을 전혀 못하죠. 애매하죠, 그거.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 유죄의 증거가 없다. 무죄다. 그래서 이게 무죄 난 거죠? 무죄가 난 거예요. 나는 무죄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무죄 날 거라고 봤어요. 나는 어떤 생각이지? 일단은 예.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야, 돈. 돈, 합의금. 예, 내가 생각할 때는 전 남친하고 통화 나누면서 이제 전화 주고받으면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버리고 가고 하니까 남자가 유도해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더 많아. 그럴 수도 있죠. 너 무슨 일 없었어? 여자한테. 걔 목소리 들어보니까 젊은 남자던데. 뭐 이러면서 유도했을 개연성이 있고 사실은 나 그때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나 죽는다고 수면제 먹었다는 걸 그 전 남친한테도 거짓말 못 하잖아. 그렇죠. 거짓말을 안 먹었어도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나 그거 먹고 거의 다 의식을 잃어가는 지경인데 네가 나한테 안 왔잖아. 그렇게 얘기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살 유도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 그 남자가 어떻게 했어? 11시 차 타고 왔어? 그럼 너 그 전에 그동안 뭐 몇 시간 했어? 동안 뭐 했어? 뭐 이런 과정에서 유도하다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하니까 야 그러면 그 새끼 야 합의금 받자. 전화번호도 알겠다. 전화번호 대봐. 내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요. 이 두 사람이 뭔가 공모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판결은 그 부분 가지고는 안 갔으니까 이 사람이 무고로 해가지고 두 사람을 무고로 고소해서 맞아요. 만약에 사건이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성은 안 할 겁니다. 아이고. 혐의 벗은 것만 해도 할아버지 닭상이에요. 맞아요. 천만다행이다. 인생 망칠 뻔했잖아요. 성범죄자 돼가지고. 예. 그리고 저는 아까 6시에 약을 먹는데 7시 40분까지 진짜 그래도- 먹었다면 그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 한 가지만 봐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그냥 하루치 복용을 해도 한 그냥 1시간 몰아떨어져요. 내에 가고 1시간도 안 지나가죠. 1시간도 잘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냥 골았다 짓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난 그건 아무리 봐도. 예, 뭐 오늘은 그냥 아리송아리송하게 하면서 우리 저 홍 박사가 말 그대로 그냥 진술 분석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 새겨드려야 할 건 그거예요. 강제로 성관계를 했느냐 하는 거짓말 탐지기 이 조사에서 이제 거짓 반응이 나오니까 거짓말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에 따라서. 맞아요. 성관계를 했냐는 것과 플러스해서 강제라는 게 두 개가 동시에 거기에 질문 내용에 포함이 돼버리면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그 상황에서 아니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거짓이 아닌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성관계를 했느냐 하는 거는 예스지만 예, 예. 강제로 했느냐 하는 거는 노거든. 아닐 수 그러니까 있거든. 두 개를 붙여서 얘기하면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 거죠. 대답을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 거탐 이거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교육 받아서 맞아요. 질문 끊습니다. 잘 짜세요. 네. 디테일하게 해요. 성관계를 한 적 있습니까? 강제로 한 적 있습니까? 나눠요. 이게 합산해서 물어본 이 거탐이 예, 예. 실수한 거예요. 응, 요거 조금 옛날. 그래서 거짓 반응 2006년. 나오는 바람에 고생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이 남자가 막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이 거탐 남자가 나와서 엄청 오해받았을 거야. 약간 막 아주 막 영악스럽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과도 막 인정도 하고, 해버리고 사과도 하고. 했다고 진짜로 말도 하고 아니 거탐 결과가 그렇게 덜썩 나오는 바람에 아주 질문을 잘못 만들었어요. 질문 항목을. 근데 그 잘못 만든 질문 항목에 대답을 했더니 거짓말로 나오니까 얼마나- 수사관들 입장에서 이 새끼 나쁜 새끼인 거지. 예단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이 새끼 거짓말 이거 중간간 맞네. 거기다 여자가 약도 진짜 먹긴 먹은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횡설수설 했긴 했으니까. 예. 근데 또 뭐 한두 번 아니라는 얘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 거탐의 항목을 잘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요. 사실 이런 사례가 꽤 있었어요.
애매해가지고 증거로 못 쓰게 되는. 애매한 게 있었어요. 이 거탐 얘기를 하면 난 평생에 한이 된 사건 있잖아요, 저한테. 그 사건을 할 때 이 거탐을 국과수로 못 보냈어요. 왜 국과수로 못 보냈냐면 그 즈음에 네. 하필이면 그 우리 관내 그 서장으로 오신 양반이 네. 지방청에서 강력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거탐을 한번 태우려면 순서가 너무 길어. 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를 하나 딱 쓴 거야. 그 CSI에 근무하는 그 팀원 중에 네. 몇 사람을 추려서 네. 국과수에 교육을 보내갖고 네, 네, 네. 거탐을 배우게 한 다음에 네. 각 지방청으로 나와서 지방청에서 거탐실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서 이제 경찰에서 들어오는 걸 자체적으로 교통사고가 하자. 특히 많은 거예요. 뭐 빨간불에 갔네 뭐 했네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런 거 간단한 거 정도는 거탐실에서 그냥 우리 경찰관 신분이 하자. 국과수 안 보내고 네. 그걸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분이 내가 유력하게 용의자로 보는 사람을 거탐을 보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놨잖아. 그 시스템을. 예. 그러니까 거기 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체면도 있으니까 예, 지방청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 조금 그 당시에만 해도 전문성이- 경험이 적은 예.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도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완전 전문가예요. 이제 네. 이제는 지방청에 있는 거짓말 탐지 거탐 폴리그라프 하는 사람들이 완전 전문 인력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할 즈음만 해도 막 시작 단계예요. 그러면은 초짜 거기다 보내가지고 결과가- 세모표가 나왔어요. 거짓, 진실, 세모표, 판불. 그 판독 불능. 그 판독 불능은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예. 한 번 더 하자. 그래도 또 본인이 싫다면 못 해요. 되죠. 그래서 세모표 나오는 바람에 판독 불능 나오는 바람에 또 한 번 더 하자 했더니 노 하는 바람에 그게 영원히 못 해버렸어요. 아이고, 거탐은 하기 전에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잘 짜야 돼요. 잘 짜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돼. 이거 거탐 할 항목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돼. 맞아요. 괜히 했다가 망신당해. 거탐은 그렇습니다. 진실, 거짓, 세모표가 있어요. 네, 판독 맞아요. 불능. 예. 진실이 나오거나 거짓이 나오면 두 번 다시 타자고 못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죠, 뭐. 근데 이제 세모표, 판독 불능으로 나오면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는 본인이 거부하면 절대 못해요. 그렇죠. 본인 이건 동의가 없으면 동의가 없으면. 그래서 내가 그 거탐만 얘기가 나오면 그 한 맺힌 그 사건이 생각이 자꾸 나요. 여기서도 내가 거탐 보면서 저렇게 뭉뚱거려서 질문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당신은 이 여성과 성관계를 한 적 있습니까? 잔디밭에서 성관계 한 적 있습니까? 그 당신은 이 여성과 그 정신 잃은 틈을 이용해서 의식 잃은 사람과 성관계 했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봐야 되거든. 맞아요. 근데 강제로 성관계 한 적 있습니까? 성관계는 했지만 강제는 아니라니까 아니요 한 거란 말이 이 사람은. 맞아요.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굉장히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우리 구독자님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맞아요. 수사 과정, 진술 분석 과정, 이거 유무죄로 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우리 홍 박사가 사건을 그 테두리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브리핑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직들도 이런 거 많이 봐야 돼요. 그럼 좋죠. 많이 듣고 예. 좋은 사건 가지고 와서 좋은 주제로 해줘서 고마워요. 네. 많이 배울 거 있을 것 같아요. 본다면. 마칠게요. 감사합니다.